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681억 달러짜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맞고도 시장이 엔비디아 주가를 5%나 때려 눕혔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의 TQQQ는 장중 한때 48.71달러까지 빠졌습니다. 3% 넘게.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가이던스. 그런데 왜 팔렸을까요? 오늘은 이 역설의 진짜 이유를 해부하고 이 상황에서 저희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을 복귀합니다. 프리마켓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어젯밤 장이 열리기 전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197.71달러에 열려서 194.2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1.74%. 시간 외에서 206달러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정규장을 앞두고 이미 식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냄새를 맡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한국 시간 자정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오전장이 진행되는 동안 QQQ는 603.9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중 최저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0시 34분, 미국 시간 10시 34분에 찍혔습니다. 이때 TQQQ는 48.71달러, 장중 최저가입니다. 개장가 51.33달러에서 48.71달러. 1시간 만에 5% 넘게 빠진 겁니다. 반면 QQQ와 TQQQ에는 오후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3시부터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QQQ가 오후 초반에 0.47% 반등하면서 600.36달러까지 올라왔고 TQQQ도 49.02달러 저점에서 50.07달러까지 1.46% 튀어올랐습니다. 파워아워까지 이어진 반등으로 QQQ는 609.24달러, TQQQ는 50.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최악에서 살짝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손실은 막지 못했습니다. QQQ-1.21%, TQQQ-3.51%.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오전에 공포에 밀려 팔고 오후에 용기가 생겨 사는 패턴. 디핑 바이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장중 최저가를 찍은 시점이 새벽 0시 34분. 거기서부터 마감까지 QQQ가 0.86% 반등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바닥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왜 팔렸을까? 엔비디아의 실적을 다시 봅시다.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전년 대비 73% 성장, 월가 예상치 661억 달러를 20억 달러나 초과했습니다. EPS 1.62더, 예상치 1.54달러 대비 5.2% 상회. 다음 분기 가이던스 780억 달러, 이것도 월가 예상 726억 달러를 54억 달러나 웃돕니다. 전년 대비 77% 성장 가이던스입니다. 숫자만 보면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완벽한 성적표를 들고 5%를 때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 현상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206달러까지 치솟은 순간이 고점이었고 그 뒤로는 내리막이었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기대를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것을 원합니다. 8%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전이었으면 축포가 터질 숫자지만 지금의 엔비디아에게는 겨우 이 정도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둘째, 오픈AI와의 1000억 달러 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이 역사적 파트너십. 5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서에 서명이 없습니다. 돈도 오간 게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상이 얼음 위에 올라갔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엔비디아 내부에서 오픈AI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인프라 딜을 300억 달러 지분 투자로 축소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젠슨 황 CEO는 실적 발표 당일 합의가 가깝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이 말을 고리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셋째, AI 투자 수익화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논쟁의 초점이 단기 실적에서 AI 자본 지출의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이 네 회사가 엔비디아 매출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이 빅테크들이 AI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느냐는 질문. 이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레딧 r-litis에서 한 유저가 이렇게 썼습니다. 엔비디아가 분기마다 역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데 주가는 왜 박스권인가? 이건 시장이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얼마나 벌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더 벌 수 있나, 그리고 그게 진짜 가능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맞은 게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가 끌려 내려갔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어젯밤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십시오. 엔비디아 마이너스 5.46%, 시놉시스 마이너스 5.16%, AMAT 마이너스 4.87%, 램리서치 마이너스 4.17%, ASML 마이너스 4.11%, 글로벌 파운드리즈 마이너스 3.97%, 슈퍼마이크로 마이너스 3.93%, AMD 마이너스 3.41%.
브로드컴 마이너스 3.19%, 마이크론 마이너스 3.13%. 하지만 이 시장에서 흥미로운 건 빠진 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는 동안 소프트웨어 섹터는 날았습니다. 나스닥 100 소프트웨어 그룹 15개 종목 평균이 플러스 2.65%, 반도체와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아틀라시안 플러스 8.53%, 지드스케일러 플러스 7.49%, 코그니전트 플러스 5.94%, 데이터독 플러스 5.56%, 엠러빈 플러스 5.5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4.9%, 워크데이 플러스 4.48%. 이 현상의 의미를 짚어야 합니다.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칩을 누가 만드느냐에서 그 칩 위에서 뭘 하느냐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일즈포스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전날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12억 달러, 전년 대비 12% 성장으로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입니다. 조정 EPS 3.81달러, 예상치 3.04달러를 25%나 상회했습니다. 핵심은 에이전트 포스입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 ARR이 8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년 대비 169% 성장했습니다. 29,000건의 딜이 체결됐고 전분기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마크 베니오프 CEO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지금 주가가 싸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 시장 구조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젯밤 S&P 500의 508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이 302개, 하락 종목이 205개였습니다. 상승 비율 59.4%. 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S&P 500 전체 평균 변동률은 플러스 0.42%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왜 빠졌을까요? 답은 가중치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하나가 나스닥과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엔비디아의 5.46% 하락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린 겁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이 플러스 1.21%로 1등, 산업재 플러스 0.63%, 부동산 플러스 0.44%, 에너지 플러스 0.33%,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0.19%, 반면 IT가 마이너스 1.40%로 꼴찌입니다. 채권 시장을 봐야 합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17%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77%, 5년물은 3.583%로 더 많이 빠졌고 30년물은 4.69%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TLT가 90.27달러로 0.4% 상승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4.3% 올랐습니다. 금도 올랐습니다. GLD 477.48달러 플러스 0.86%, 이번 달만 11.78% 상승, 연초 대비 19.88% 급등입니다. 금과 채권이 동시에 오르고 기술주가 빠지는 이 구조,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환경입니다. 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빅스가 이걸 확인해줍니다. 빅스는 18.7로 4.29%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20.54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0시 24분, 미국 시간 10시 24분에 20을 돌파한 겁니다. 하지만 오후에 급격히 내려오면서 18.7로 마감했습니다. 오전에 공포가 오후에 진정됐다는 뜻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4입니다. 전날 46에서 2포인트 더 빠졌습니다. 공포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탐욕이었는데 지금은 공포입니다. 시장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 공포 속에서도 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종목은 더 트레이드 데스크 TTD입니다. 갭다운 마이너스 16.14%로 출발했습니다. 실적 실망에 투매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정규장에서 바닥을 찍고 13.53% 반등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레인지가 15.42%. 하루에 2번 승부를 봤습니다. 이런 종목은 TQQQ 투자자가 직접 만질 필요가 없지만 시장의 변동성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이제 저희 계좌를 공개합니다. $10,000로 시작한 실험. 현재 총 자산 1176달러입니다. $10,000 대비 플러스 176달러, 플러스 1.8%입니다. TQQQ 199주를 보유하고 있고 현금은 237달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TQQQ가 3.51% 빠지는 걸 보면서 심장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를 실전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재 저희 전략은 롱페이즈 상태입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585달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QQQ 609.24달러는 200일선 대비 4.14% 위에 있습니다. 100일선은 614달러인데 QQQ가 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0.78%. 하지만 저희 전략에는 이중 버퍼 구조가 있습니다. 100일선 아래로 내려와도 200일선 위에 있으면 롱페이즈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성급한 매도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할까요? 지금 같은 날이 그 이유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하루 만에 TQQQ가 3% 빠졌습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날 팔고 싶습니다. 더 빠지기 전에 빠져야지.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매도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2018년 4분기를 봅시다. 미중 무역전쟁과 금리 인상이 겹쳤을 때 TQQQ 단순 보유 수익률은 마이너스 57.53%였습니다. 반토막이 넘게 빠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전략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3.19%에서 방어했습니다. MDD도 마이너스 17.75%대 마이너스 57.53%. 단순 보유의 3분의 1 수준으로 낙폭을 제한한 겁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 마켓은 더 극적입니다. TQQQ 단순 보유가 마이너스 77.43% 빠질 동안 전략은 마이너스 36.56%에서 멈췄습니다. 반대로 좋을 때는 어땠을까요? 2025년 관세 전쟁 기간 TQQQ 단순 보유가 29.8% 오를 때 전략은 50.48%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해에 전략이 더 빛나는 겁니다. 물론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0년간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공포의 날에 시스템을 믿고 견디는 것이 감정에 따라 매매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나았다는 것. 오늘 밤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째,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입니다. 워렌 버핏이 CEO에서 물러난 후 첫 실적입니다. 그렉 에이벨 체제하의 첫 성적표. 버핏은 마지막 분기에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꿋꿋이 보유했습니다. 이 95세 투자자의 마지막 CEO 분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시장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음 주 수요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 다음으로 AI 반도체의 핵심 종목, 매출 예상 191억 달러, 전년 대비 28% 성장, AI 수주 잔고 730억 달러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어젯밤 브로드컴이 3.19% 빠진 건 엔비디아 여파인데 자체 실적이 그 우려를 뒤집을 수 있을지. 다음 주 타겟, 코스트코 목요일, 오라클도 대기 중입니다. 셋째, 오늘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2만 건, 예상치 21.7만 건보다 적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도 183.3명으로 예상 186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입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도 5로 전월 0에서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누그러뜨립니다. 이번 주를 돌아봅시다. 월요일에 다우가 821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관세 15% 인상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화요일에 나스닥이 반등했습니다.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목요일에 그 후폭풍이 터졌습니다. QQQ 주간 수익률은 플러스 0.96%입니다.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소폭 플러스, TQQQ는 주간 플러스 2.5%입니다. 3배 레버리지가 양방향 변동성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낸 주입니다. 하지만 월간으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QQQ 월간 마이너스 2.7%, TQQQ 월간 마이너스 9.17%. 2월 한 달 동안 TQQQ 투자자는 거의 10%를 잃은 겁니다. 이것이 3배 레버리지의 현실입니다. 위로 갈 때도 3배지만 아래로 갈 때도 3배입니다. 이 양날의 칼을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루는 것, 그것이 저희의 접근입니다. 모래 위에 이름을 쓰면 파도가 지웁니다. 바위에 새기면 남습니다. 어젯밤 같은 날 감정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빠졌으니 팔자, 반도체가 무너졌으니 도망가자. 이런 결정은 파도에 씻겨 나갑니다. 저희는 바위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바위. QQQ가 200일선 위에 있으면 유지한다. 변동성이 특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방어한다. 이 규칙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10년간의 데이터가 검증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롱페이지 유지. TQQQ 199주 보유. 현금 237달러. 다음 시그널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결정인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모레는 3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이 거리에 나섰을 때 결과가 보장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섰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시스템을 믿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밤 장이 열립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엔비디아 후폭풍이 이어질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지. 어젯밤 오후의 반등이 힌트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TQQQ 199주를 들고 이 실험을 계속합니다. $10,000에서 시작한 이 여정, 지금은 플러스 1.8%입니다.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매일 장이 마감된 후 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3개 도구로 시장을 교차 검증하고 분봉 단위로 장을 재구성합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여러분의 밤을 복귀해드리겠습니다.